이 더위를 무릅쓰고 오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내용이 이제 좋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원장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화요일만 옵니다. 근데 제 사촌 여동생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거의 전화를 평상시에 안 했었는데, 아들내미가 중3이라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는 걸 아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외대부고, 엄마가, 그러니까 제 사촌 여동생이 외대부고부터 해서 온갖 설명회를 다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7월 한 20일 지나가지고 대치동 사무실로 와라. 그러면 내가 자기소개서부터 다 할 거 다 세팅을 다 해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오늘 이렇게 이 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오신 분들에게 7월 앞으로 계속인데 방학 때요. 혹시나 이제 학원에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우리 학생들 앞으로 요 여름방학부터 앞으로 좀 해야 될 사항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1대1로 이제 컨설팅하는 할 수 있는 시간을 학원 측에다 이제 드렸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신청을 해주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 나온 대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입시 컨설팅, 그리고 입시 컨설팅하고 이제 설명회를 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대 연대고대 구술 면접도 제가 문과 쪽은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도 하고, 당연히 우리 자사고 입시 면접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많이 걱정들이 되실 거예요. 중3들이, 고1들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는 첫 번째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 중3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입시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4번이 바뀌었어요. 크게 4번 입시제도가 변화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요번은 뭐냐면은 형식과 내용 모두가 바뀌었어요. 형식은 고교학점제라는 틀 자체가 완전히 크게 바뀌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의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내신하고 수능 체계 자체가 좀 변화된 부분들이 크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국어 수학 중심으로 해서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간다는 거는 변하지 않고, 지금 한영외고, 한영고, 그리고 광문고, 오늘 이제 주로 세 학교를 설명할 텐데, 우리 이제 오해하시는 부모님들은 딸이라든가 아들 둘 다 두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오전에 배제고 할 때는 뭐 다 아들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니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째가 고교학점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의 파급 효과.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신하고 수능 개편 내용에 대해서 간략 언급, 그리고 그것의 또 파급 효과.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입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름방학, 그리고 앞으로 이 중학교 3학년 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교학점제. 다들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계속 요즘에 뉴스에서 시끄럽게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아까 아침에 YTN을 보다 보니까 전교조에서 고교학점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그런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들어갈 때까지 폐기될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될 텐데, 고교학점제가 일단 교육부 발표 자료입니다. 교육부 발표 자료.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 이수해서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 졸업을 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일단 핵심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적인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주입 암기식의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들을 보다 체험학습과, 그리고 토론 중심의 토론과 관찰 실험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게 시작은 아주 거창했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봤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이제 요즘에 설명회 하면서 고교학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태산이 울릴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자꾸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였더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변화의 폭이 크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입시 제도와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수업의 방식이 어그러져 가지고 서로 맞물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단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 다양한 과목을 학교마다 개설을 해요. 이제는 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다 다릅니다. 과목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그리고 기초 교양 과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과목이 있어요. 근데 모든 학교가 다 그거를 운영을 못하니까 자기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25학년도 입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중3 애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면 들어가서 이제 거기 나온 대로 진로학업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진로학업 설계를 해야지만 과목을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수강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문과, 이과를 넘어서 가지고 나는 이과지만 이공계열, 나는 이과지만 자연과학 계열, 나는 이과지만 의학 계열, 이런 쪽으로 좀 더 그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 운영해서 이제 평가받아서 졸업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많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설되어서 운영됩니다. 첫 번째, 단위학교. 자, 한영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과목을 이렇게 개설했습니다. 그 과목을 들어요. 근데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이 한영고등학교에 없어요. 근데 옆에 광문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럼 학교들이 연계해서 한영, 광문, 강동 이 세 학교가 연계해서 과목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학교 연계입니다. 세 번째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개설합니다. 뭐 EBS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수업을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악미술 체육 정도인데 지역의 문화센터라든가 여기하고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건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 고교학점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시작된 건데요. 그때 계획으로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 2학년 때부터 배우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니까 전 과목 상대평가 그리고 절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하면서 어긋나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영고등학교 학생인데 고급 미적분을 들려고 하는데 없어요. 강동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강동고등학교 신청을 해요. 수업을 누가 하겠어요? 강동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시죠. 자, 이게 절대평가면 문제가 없는데 상대평가잖아요. 강동고등학교 학생이 유리하겠습니까? 한영고등학교 학생이 유리하겠습니까? 강동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강동고가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일단 어깃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학교 연계는 거의 최소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수업 가능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상대평가 가능할까요?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음미체는 원래 음악미술체육은 어차피 절대평가했습니다. 예전에도. 이거는 입시에 영향 주는 과목이 거의 아니라서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뭐 큰 효과가 없다는 건 아실 거고. 그렇죠? 지금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의 현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간격이 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5등급제잖아요. 우리 애가 평균 3등급이다. 그러면 인서울이 안 돼요. 수시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시입니다. 수능 정시. 그러면 이제 내신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파급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우선 과목들 자체가 일단 5명 이상이면, 모든 과목이 5명 이상만 보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적용이 됩니다. 이제 5명 이상이면. 그러니까 교과 전형 자체가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치 전형의 비중이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과목 학기제. 이게 크죠, 이제. 교과목이 이제 학기제로 운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전에는 학기제가 아니냐, 학기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학년들은 1학년 때 국어를 배우잖아요. 공통국어라고. 그럼 그게 1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을 1학년 말에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세특을. 세특이 뭔지 아시죠? 세분명 특기사항. 교과목 선생님이 애들 관찰하고 써주시는 건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그게 학년 말에 딱 한 번 썼어요. 그런데 이제 학기 말로 끊깁니다. 그래서 1학기 말에 공통국어 1, 500자. 2학기 말에 공통국어 2, 500자. 세특이 2배가 됐어요. 근데 세특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세특이 2배가 됐습니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세특을 잘 써주는 학교를 선택하셔야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형식적인 변화지만 내용적으로 더 크게 변했다. 세 번째, 고교 입학 전에 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예전에는 동아리 정도만 걸렸는데 이제는 과목을 6월달, 7월달에 선택을 해요. 2학년 때 들을 것.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일단 서울대 권장 이수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못 듣고 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나 공대 가려고 그랬는데 물리 화학 중심으로 들었어. 근데 너 의대로 바뀌었어. 의대 생명과학이 필수예요. 못 듣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진로 결정을 좀 나중에 이제 과목 선택을 좀 폭넓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큽니다. 이제는 2학년부터는요, 반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는 모이지만 애들이 듣는 과목이 다 달라요. 대학생 가시면 되잖아요. 다 다릅니다. 공강 시간이 생깁니다. 중간중간에. 공강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생들이야 커피도 마시고, 저는 예전에 뭐 막걸리 마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2-3시간 피면. 공강 시간. 제가 현재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이제 자율학습 시킬 거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나는 학원 숙제도 있고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국어, 수학, 나는 어디 가려니까 내신 공부하는 애가 있을 거고, 그렇죠? 좋아. 기회는 찬스야. 오케이. 그러면서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는 애 있을 거고 유튜브 보는 애들 많겠죠.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학습량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졌다. 지금 중학교 3학년에 그러한 그 습관들을 좀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제도 다 아실 테지만 간략하게만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수능 3가지 바뀌었습니다. 일단 문과 구분이 없고요. 수능 실시 과목이 줄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다 공통 과목인데, 중요한 거는 꼭 아셔야 될 게 문이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시 수능에서만 그렇고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수시에서는. 왜 그러냐면 의대 가려면 생명과학이 필수예요. 그걸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경제학과 가려고 그래요. 그럼 경제 사회문화 들어야 돼요. 달라진다고. 길이 달라요. 문이과가 있다. 수시 학생부에서는. 자, 그리고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그리고 전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요. 좀 서술형 문항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좀 길이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원장님 말씀해 주셨죠. 수능은 여전히 9등급 체계다. 4, 11, 23 이렇게 갑니다. 40.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었는데 일단 수능 체제에 의해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 국어, 영어, 수학은 크지 않은데 다만 수학에서 어려운 미적분하고 기하가 빠졌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미적분은 뭐냐, 저기.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인데 저 미적분 1, 대수 미적분 1이 현재의 수학 1, 수학 2입니다. 그리고 확통. 문과 애들이 보는 과목이에요. 미적분하고 기하는 빠졌어요. 수학은 조금 난이도가 분량 자체가 좀 줄었어요. 공부하는 분량이. 물론 내신에서는 다 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의 분량은 줄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어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사실. 국어에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사회과학. 현재 수능은 이과 애들은 과학, 문과 애들은 수학을 듣잖아요. 수학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하고 과학하고 사회를 다 애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50점, 50점. 통합사회, 통합과학.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언제 배우는 거냐?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고1 때 배우는 것을 고3 11월 달 수능에서 보니까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너무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교육부에서 얘기했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한다. 내용이 쉬워도 문제를 어렵게 내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해설에는 통합사회라는 게 예를 들자면 윤리, 사회, 경제 엮어서 문제를 내고 물화생을 최소한 2과목 이상을 융합해서 문제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요게 지금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인데 윤리 그리고 윤리가 들어가 있고 지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뭐 그 사회 문제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통합사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문과형 애들이 풀어나가기 어려워요. 딱 봐도 문제, 자, 문과하셨던 분들 딱 보면은 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딱 드시죠. 그쵸?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참 그 헤쳐나가기 힘든 수능입니다. 이제 이과 침공이란 말도 없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온다. 그런 게 없고 그냥 똑같은 수능 보니까 똑같이 그냥 나중에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전공이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를 한번 본다면 내신 체제는 5등급으로 바뀌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10%, 24%. 자, 요 2등급을 넘어가면 인서울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모든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인데 예전에 현재 2학년까지의 절대평가는 A, B, C 3등급으로 절대평가를 하는데 이제는 A, B, C, D, E 5등급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아주 중요한데요. 모든 게 상대 절대평가인데 요 9과목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 9과목은 절대평가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문과 애들이 사회 과목 들을 때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과 애들이 사회 과목 들을 때 그리고 문과 애들이 과학 과목을 들을 때 팁이에요. 1, 2, 3학년 동안 특히 2, 3학년 동안 문과 애들도 과학을 하나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학을 물화생지에서 선택하면은 이과 애들하고 상대평가에서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과목 과학의 역사, 기후변화, 융합과학 탐구 이런 걸 들으면서 절대평가로 조금 그 피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과 애들도 사회 과목을 듣는다. 그런데 사회문화를 하면은 문과 애들 사회문화 엄청나게 불을 켜고 할 거 아니에요. 공부에 부담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융합 선택에서 요 사회문제 탐구 같은 걸 하게 되면 요 사회문제 탐구는 공식적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과 애들도 의대를 간다. 그러면 그 의학 관련, 보건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탐구 보고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특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내신 받기도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하나를 융합 선택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팁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이건 1학년 때 똑같이 배워요. 일반고는 다 똑같이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보시면 2, 3학년 때 일반 선택, 요 일반 선택 과목이 국영수는 수능 과목이에요. 요게 수능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과 보면은 기하 미적 분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들어야 됩니다. 이과 애들은. 그리고 중요한 게 문과 사회 과목이 있고요. 여기 과학 과목이 있는데 잘 보시면 원래는 예전에 여기에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학, 지화원이었죠. 근데 원을 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진로선택 과목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요게 물리2입니다. 근데 물리2가 두 과목이 된 거예요. 화학2가 두 과목이 되고 생명2가 두 과목이 되고 두 과목으로 찢어졌습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입 변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느냐. 일단 수학이 좀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어 수학이 핵심 과목이다라는 건 불변인데 일단 많은 대학들에서 정시에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서울대가 시작하니까 연대 고대 하고 있고요. 서성한 뭐 다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올해 우리 28학년도부터 서울대가 내신 비중이 늘었어요. 정시에서. 수능 100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자퇴하고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공교육 살리겠다고 이제 말하자면 내신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내신하고 수능을 좀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정시 내신 반영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문과형 애들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문과 애들이 과학하기가 좀 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 문과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볼멘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문과 애들 잡는 수능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유리한 수능입니다. 예. 이과 애들에게 유리한 수능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과 애들이 공부를 훨씬 잘해요. 그냥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배재고등학교 한영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전교 20등 중에서 한 18명이 이과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자, 그리고 5등급제를 하니까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죠. 왜냐면 올 1등급 받아도 그건 옛날 2등급이란 말이에요. 올 2등급 받으면 어디 가느냐? 이화여대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가려고 한다.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변별력이 없어요. 1등급을 다 받아도. 자, 그래서 비교과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교과 중에는 당연히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학종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지금 서울대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어떤 사업의 지정대학이 돼서요. 우리 서울대는 벌써 이제 28학년도부터는 수시 70%를 뽑습니다. 지금 수시 60%. 근데 많은 대학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 수능으로 40%를 의무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시 40, 수시 60으로 운영하는데요. 대학들은 계속 이거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수시를 더 많이 뽑겠다. 근데 이거 시작되기 전에 2019년까지는 수시로 75% 뽑았습니다. 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능보다 내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좀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대가 당장에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내신 서술형 평가는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입시제도가 바뀌는 걸 쭉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뀌면요.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2, 3년 전에 바뀌어요. 요번에도 2, 3년 전에 바뀌었죠. 그럼 바뀌면 서울대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뽑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현재 1학년들을 어떻게 뽑겠다는 내용이 서울대부터 아무 대학도 안 나와 있어요. 처음이에요. 내부적으로 지금 약간 개업 여파로 나라가 좀 정부 체계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는데, 서울대가 자기네 수시로 더 많이 뽑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교육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줄다리기 하다 늦어지고, 서울대가 발표 안 하면 연고대 당연히 안 하죠. 이게 새 정부 들어서 판인 자체가 바뀌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우리 고1들까지, 지금 현 중3까지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안개 속이긴 하네요. 우리 고1들은 확실히 적용이 안 되는데 또 바뀐다면 우리 중3들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불확실성들이 좀 커졌죠. 일단 서울대 선발은 뭐 지금은 이건 똑같습니다. 수시는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는데, 다만 여기서 바뀌는 게 뭐냐면 면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요, 원래 학생부 확인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학교생활, 동아리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어? 왜 한 거야? 거기서 너는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너는 뭘 배우고 느낀 거야?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를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접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역량평가 면접을 보겠다고. 내부 검토인데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이과 애들한테는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뭐 이렇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뭘 어렵지 않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 이런 문제가 2단계 문제예요. 어렵죠. 딱 보셔도. 저도 문과 출신이라서 이쪽은 확실히 모르지만 딱 봐도 쉽지는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면접을 실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대가 요 일반 전형을 제일 많이 뽑거든요. 여기에서 현재는 교과 역량평가 이게 내신인데 20점입니다. 20%예요. 근데 28학년부터는 40%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가 늘리면 다른 데도 늘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의대 이런 데 발표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공교육 그 붕괴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내신 부담이 더, 내신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반영을 하면서 퍼센티지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도 아무데도 발표를 안 해가지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8월 정도면 발표할 것 같긴 해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를, 고교선택 설명회를 10월 중순 이후에 또 합니다. 근데 그때 입시제도가 변화되면 거기 내용을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유리한 학교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내신 비중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서울대가 올라가면 연고대도 올릴 것 같죠. 의대도 반영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휘문고하고 세화고가, 자사고가 미달랐습니다. 내신 부담이 크다고 딱 보고서 발 뺐어요. 대치성 엄마들이. 미리 신경을 한번 써본 거죠. 아직 확정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텝을 먼저 밟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내신이 중요하다. 내신은 뭘 보느냐? 내신은 내신 성적도 보고요. 그리고 성취도,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를 보겠다는 거고요. 성적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특을 보겠다는 거예요. 세특을. 세특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세특이 2배가 됐습니다. 공동체 역량도 본다. 학폭은 이제, 학폭하면은 수시로 대학 가는 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학폭에 걸리면. 그래서 서울대가 발표한 거예요. 서울대가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이런 학과는 이런 과목을 들어주세요. 근데 문과는요, 혹시 문과 보내실 분들도 있어요. 문과는 서울대에서는 제2외국어는 꼭 하나 들어라. 한문이나 제2외국어 중에 하나는 꼭 들어라. 문과 올 거면. 그리고요, 서울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적분이
핵심 권장 과목이었어요. 미적분 하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이과 과목이에요. 미적분 2를 만약에 서울대 경제학과 가래가 하면은 그거는 플러스입니다. 확실합니다. 미적분 2. 서울대 경제학과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 2 하는 것도 능력이 되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이과인데요. 이과. 물리학을 꼭 해야 되는, 화학을 꼭 들어야 되는 학과. 생명과학을 꼭 들어야 되는 학과. 그리고 진로선택 아까 말씀드렸죠. 그 2과목. 그 3개 이상은 다 들어라. 근데 어떤 걸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단, 의대는 생명 2과목을 다 들어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생명 2입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여기가 수시인 건 아시죠? 그렇죠? 정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인데, 그러면 현재 이 대학들, 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보내시고 싶은 대학이 어떤 비율로 뽑고 있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26학년도에 자,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건동홍숙, 이른바 서울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약 49,000명을 뽑아요. 49,000명을 뽑는데 수시로 57.1, 정시로 42.9예요. 서울대만 보더라도 수시로 41.6%를 뽑아요. 근데 앞으로 서울대가 30%만 정시로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갈 때는. 고1부터는 그렇게 돼요. 내신이 중요해진다는 건 아시겠죠? 내신이 5등급제로 좀 헐거워졌지만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게 9등급 체계의 내신, 5등급 체계의 내신 환산을 해서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올 2등급 평균 2가 1.3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하고 연결지어서 보셔야 돼요. 제가 만든 표인데, 제가 그동안 학생부 전형 수시 컨설팅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서울대 연대고대를 교과위 전형하면 1.5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올 1이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8까지는 돼야 돼요. 1.2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 빨간색이 5등급 기준입니다. 대략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딱 아셔야 될 게 일반고 기준이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고교 수준에 따라서 한영고의 1.8등급은 선사고의 1.5등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학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1.5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영고, 일반고 레벨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요즘에 블라인드 평가합니다. 학생부 블라인드. 학생부에서 학생부를 전산으로 보내줘요. 서울대에 말하자면 보내준다고. 이름은 나와 있는데 학교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학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근데 학교 프로그램이 있고요. 고유의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재밌는 건 그 고유 프로그램에서 그 이름을, 그거는 이제 들어가야 돼요. 동아리 이름. 이 동아리가 이제 어떤 동아리다. 예를 들면 DMG다. DMG가 있는 학교들이 한 10개 있잖아요. 거기서 딱 추리면서 또 추려가면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얘가 어느 학교 출신인 걸 알아요. 영재학급. 여기 영재학급 있는 거 아시죠? 한영고등학교. 벌써 다 추려져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고가 거의 그 90%, 그리고 자사특목고가 10%인데, 제가 이제 이맘때 요거를 꼭 하면서 지금 10년째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하신 게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이지 않겠어요? 일반고가 좋을까요? 자사특목고가 좋을까요? 이게 가장 고전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한 5.5 대 4.5로 일반고가 유리하다고 봤는데 이제는 정말 5대 5인 것 같은데. 내신 받기가 좀 쉬워져가지고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2월 3일 날 지원합니다. 똑같이. 자사고, 일반고 다 12월 3일 날 서울시 후기교 고교 입시 일정이에요. 그리고 참 이거 그 아까 배제고 때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2월 1일 날 학교가 결정이 돼요. 2월 1일에 학교 발표합니다. 그날이 일요일이 아닌 이상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은 학교 가서 너 어디 됐어 이제 얘기해줘요.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앞에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절대평가는 전교생이 100점 받아도 관계없죠. 상대평가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올레이 받으면서 한 2, 3일 전에 공부해가지고 올레이 받는 애들이 그 습관 그대로 가져가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문제 어렵게 지엽적으로 내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그래서 요번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여기 보내시는 분, 여기 애들 있으시죠? 요거를 딱 보시는 게 좋아요. 요게 우리 애들 작년 2학년 2학기 우리 애들 2학년 2학기 때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고등중학교 문제를 얼마씩 했냐면 56.6%가 A예요. 자, 올 A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작년 3학년 1학기로 보면요. 어이가 진짜 더 없는 게요. 이 두 학교는 61%. 올 A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5월 달에 고1들 컨설팅 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우리 애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올 A였는데 나 내신을 망쳤어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올 A가 얼마나 허소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우리 여기서 국어 진단평가 받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수학 진단평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작은 학원 보내시면 큰 학원을 꼭 보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반배치고사 한번 수학의 힘, 청어람, 뭐 전병훈 수학 이런 데 가서 반배치고사 딱 받아서 대략 그 시간 내에 푸는 걸로 하셔야 돼요. 애한테 학원 가서 학원에서 시간 제한을 안 두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몇 번에 풀어야 돼요. 몇 번에 풀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이제 나름대로 상대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주 저는 그 수학을 가장 먼저 상대평가 해봐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국어입니다. 여기가 국어학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수학이 일단 현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이과 쪽으로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요거를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똑같아요. 근데 수학은 상대적으로 좀 애들이 그래도 수학이 더 쉬운가 봐요. 국어는 우리나라 글자라서 그런지 A가 비율이 높은데. 근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 50%잖아요. 수학도 A 받았다고 100점 받았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꼭 학원을 보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100점이 정확한 실력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학생부가 중요해지죠. 고등학교 가면.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학생부는 일단 크게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활동이라고 하는데 자율활동 담임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500자. 700자 됐어요. 동아리 활동,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시고 그리고 진로 활동, 이건 진로 담당 선생님이 써주세요. 700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인성과 관련된 건데 담임 선생님이 써주세요. 500자.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사항, 내신 성적하고 세특은 과목 선생님이 1년 동안, 1년에 한 학기 관찰하고 써주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애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절대로 자면 안 된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이 갑이다.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라. 선생님이 갑이다. 선생님 자문을 자면 안 되고 항상 가서 인사, 복도에서 선생님 보면 무조건 인사한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자주 질문한다. 이건데 이런 거죠. 제가 학생부를 정말로 몇만 개를 봤잖아요. 보면 선생님이 얘를 이뻐하는 게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초롱초롱 눈매로 수업에 집중하는 매우 학업 태도가 훌륭한 학생. 이런 경우는 이 선생님이 얘를 진짜 예뻐한다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이제 그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약간 디스를 해요. 담임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애가 막 나대는 애다 그러면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고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나대는 애들입니다. 이제. 만나면 딱 애들 그 MBTI 딱 E인 애들이에요. E의 F인 애들이 막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학급 반장이면 괜찮은데 그것 없이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자사고도 생각하시나요? 일단 자사고와 일반고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수학 실력입니다. 수학이 안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일단 수학 실력이,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뺐다 이걸 떠나가지고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양적으로만 평가하시면 안 되고 질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그래서 진단 평가를 좀 받아보시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과로 배제고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수원, 수투, 이제 미적분, 대수 미적분까지는 좀 끝내고 들어가는 게 좋고, 수학도 수학의 힘, 여기 청어람, 여기 전병훈 수학에서 제가 반편성을 잘 모르겠지만, S반 정도는 돼야지 가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것 같아요. 한영고도 거의 그럴 것 같긴 합니다. 한영고도.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애들 성향인데, 그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향이죠, 성향. 여기서 평균 수렴형이다. 제 논술 선생님이었기도 하니까 이제 개념을 좀 정의해서 쓴 거고요. 평균 수렴형은 한마디로 애가 기본적으로 머리를 바짝바짝 돌아가는데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분위기 타면서 어느 집단에 가도 그 집단 평균의 정도는 꼭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배제고 가도 평균하고, 민사고 가도 평균하고, 선사고 가도 평균하고, 이러면은 민사고로 가야죠. 그렇죠? 민사고로 가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기다가 제가 그 분위기 타는 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서 평균 수렴형이라고 순화해서 이제 쓴 건데, 중요한 건 이거 못지않게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멘탈은 뭐냐면은 성격이 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다. 시험 못 보면 그냥 일주일 동안 막 이불 싸매고서 누워있고 막 식욕을 잃고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정말로 어려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1학년 남자애를 봤는데 애가 너무 괜찮은데, 제가 중3 때부터 봐가지고 애가 시험 보니까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가 와서, 애는 안 오고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뭐 할까? 이러면서 와, 가기도 싫다 그러고 막 이런 애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배제고나 이제 이런 자사고 가면은 안 됩니다. 한번 꺾이면 그 다음에 자존감 거의 돌아오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혹시 따님 두신 분들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애가 이제 제 딸인데 애가 공부는 중학교 때 올레이만이 아니라 애가 성실하고 잘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성실하고 정말 자기 거 잘 챙기고 친구관계도 좋은데 애가 학업에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시험 잘못 보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근데 약대를 좀 보냈으면 한다. 그럼 저는 저 같으면 걔를 이제 상일여고를 보냅니다. 상일여고를 보내서 내신 관리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내신을 최소한 1초반대로 유지하게 해서 학생부 전형으로 이제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숙대 약대 정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사고를 함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영도 약간 그런 학교이긴 하죠. 거의 준자사고에 가까워서.
일단.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강남 엄마들 대상으로 할 때 제가 많이 한 건데, 강남 어머니들 그 대치동 가서 하면은 낮에 할 때 오신 어머님들은 완전 빠꾸미들이시라서 거의 준 전문가들인데 자기들이 다 챙기죠. 근데 저녁에 하잖아요, 거기도. 저녁에 오시는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또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학교에 맡겨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자사고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우리 사촌 여동생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 걔를 아는데 성격도 좀 애가 괜찮고 수학을 되게 잘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남자이니까, 근데 외대복은 너무 세니까 제가 권한 학교가 이제 천안북이고 보내라.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했어요. 양서고 막, 그 위례니까 이런 데 알아보는데 거기보다는 천안북이가 낫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천안북이고 애들을 몇 했었는데 거기가 남자 학교라서 남녀공학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이 성향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성향을 파악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이 성향. MBTI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람을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걸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MBTI에서 이 I와 TF는 좀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고, 보면. 외향적인 애들하고 내성적인 애들, 그리고 감성적인 애들하고 사고형인 애들, TF. 이것도 확실히 좀 되는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F라고 해서 뭐 다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고, 매우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거죠. 제가 전형적인 E와 F를 지닌 사람인데, 일단은 MBTI도 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EF는 좀 문과형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그런 애들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과로 갔으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는 전공이 사회학인데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넷이라고 이거 치시면 나와요. 이게 노동부에서 아마 운영하는 사이트일 텐데, 애들 진로적성 검사를 그냥 온라인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한번 애들 그 성향을 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진로 결정을 해야죠. 어찌 본다면 16살 아이들에게 넌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갈래? 직업 결정하라고 하는 게 너무 가혹하죠. 가혹한데, 근데 일단 방향을 좀 잡는 게 좋아요. 문이과는 당연히 거의 잡혔을 것 같고요. 거기서도 조금 크게 이공계열이다 이런 걸 떠나서 화생 쪽이 좋은지 물리가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이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물리인가 그리고 생명인가. 화학은 양쪽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학계열 가려고 해도 화학을 꼭 해야 돼요. 공학계열 가려고 해도 화학은 필수예요. 근데 물리인가 생명인가 요게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생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화학은 양쪽 다 필수다. 그러니까 화학은 거의 이과에 다 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의학계열 간 애들은 물리는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에 애들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 유형을 이제 자사특목고를 할 거냐 일반고를 아직도 이제 결정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자사특목고를 보내려고 한다면 자사특목고를 보내려면 내신을 3학년 2학기까지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배제고가 내신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 면접 볼 때 학생부를 보거든요. 내신 보겠죠, 당연히. 안 볼 수가 없어요. 정성적으로 느낌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사특목고를 가면 통학을 할 것인가 기숙사 있는 학교를 할 것인가 요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보실까요? 요거는 학교 알림이라고 그래서 사이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 알림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가서 여기에 학교명을 치라고 하면 학교명을 치면 한영고를 치면 한영고 뜨잖아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한영고의 내용들이 다 뜹니다. 홈페이지는 제한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 공시된 거 다 보여줘요. 학생 숫자로. 자, 고교 선택 기준. 내신 받기 유리한 학교인가? 좀 학생 수가 많아야 되겠죠.
여기 광문고, 한영고가 400명입니다. 근데 강일고는 178명이에요. 1등급 숫자가 18명, 40명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기재가 체계적인 게 자사특무가 당연히 잘 써주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데. 그럼 일반고 중에서는 사립이냐 공립이냐. 여긴 사립이 거의 다 대부분이 사립이던데요. 사립이 더 잘 써줍니다. 일반적으로. 공립 선생님들은 4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되고, 두 번째는 공립 선생님들은 그 공무원 마인드가 강하셔가지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요. 여기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 얘기 뭐냐? 안 한 거는 절대로 안 써준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본다면 공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제가 왜 아까 상인여고라고 얘기했냐면 남녀공학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요. 여학생인데 이과라고 하려고 하면은 한영고등학교는 안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다니는 1점대 후반에를 컨설팅을 했는데 한영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의 이과예요. 걔가 수학을 한 번도 일을 못 받았어요. 자, 일단 그 진화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서 남자애들이 더 수학을 잘합니다. 수능의 1등, 수학 1등급이요. 75대 25로 남자가 더 많아요. 과학도 남자가 더 많아요. 60대 40. 근데 당연히 국어하고 영어는 여자가 더 높죠. 수학과학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한영고 갔을 때. 남녀공학 가서. 어딜 가더라도 그 상위권 남자애들이 좀 두꺼울 수 있어요. 10% 안에는 포진되어 있을 수 있다. 그 숫자는. 그럼 걔네들하고 경쟁이 되게 빡빡해질 수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실제로. 근데 반대가 또 적용이 되죠. 남자인데 문과다. 그럼 얘는 공학 가면 안 되는데 여기 다 공학밖에 없더라고요. 공학 가면 여자애들을 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목들을 또 못 이겨내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이 남녀 공학 이 부분들 근데 여기는 사실 뭐 이게 맞는 건데 남녀 공학만 있었어요. 여고는 2개 있긴 한데 남자애들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 입학 실적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신 문제 난이도는 이제 학원에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영외고는 일단 경쟁률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요 정도인데 한영외고는 딱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한영외고는 수학 약간 상위권 문과 애들에게 유리하다. 적합하다. 문과 학교죠. 이과 프로그램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다시 오르고 있긴 한데 일단 문과 위주의 학교다. 문과 위주의 문과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영외고로 안 넣을 수는 없어서 넣었는데 이과적 생각하시면 당연히 패스해야 될 학교죠. 이제 강동 지역 그 일반고 현황인데 숫자 요걸 거기 없어요. 거기 없죠. 제가 이걸 빠뜨려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다른 데로 넣고 빠뜨려서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요거 찍으셔도 되겠어요. 일단 공립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남고가 없어요. 보면. 그렇죠? 학교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영광문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왜 한영광문을 하느냐? 왜 다른 학교는 왜 빼시느냐? 나중에 제가 10월 달에는 할 겁니다. 근데 1순위로 생각대로 안 하시잖아요. 여기를. 상일여고는 할 수도 있죠. 상일여고는. 근데 워낙 숫자가 많고요. 이런 학교가 서울에 일반고 중에서 없어요. 제가 노원, 강서, 양천, 그리고 저 관악, 그리고 여기 강동 하는데 400만 가면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2개나 있어요, 여기. 그 얘기는 여기가 학교 수가 적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구별로. 여기가 일반고 11개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2개가 돼야 되는 거지. 2개가 더 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학교, 여기 보시면 178. 명일여고도 176이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가 공립이고, 그래서 명일여고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 학교긴 한데, 다 피할 수가 없어서 문제긴 하죠. 근데 여기 강일고는요,
요거는 이제 과중이라서 이과 쪽으로 좀 내가 좀 특화해서 너무 수학이 강하긴 한데 아주 내가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하긴 하는데 남자인데 아주 최상층은 아니고 그리고 애가 멘탈이 아주 세질 않다. 근데 이과 쪽으로 해서 서연고 이상 또는 뭐 의학 계열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뭐 강일고도 괜찮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왜 괜찮아요? 과중이라서 과중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선택을 미리 할 수 있어요. 잡혀가지 않아요. 과중은 강일고 과학중점반을 신청하면 그냥 선배정입니다. 이거. 확정. 근데 한영고를 써도 밀릴 가능성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학교가 정말 학생 수가 많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 좀 하고 그리고 40명 안에 못 들어가겠어. 이 생각이 막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원구에 한 학교가 있는데 대진여고라고 거의 한영고 정도로 입학 실적이 나는 학교예요. 서울대 10명에 그 의치학 계열 한 20명에 서울대 10명에 연고대 한 6, 70명. 한영이랑 거의 비슷해요. 한 280명 되는데 정말 센 학교예요. 웬만한 자사고 뺨치는 학교인데 거기를 애들이 기피하거든요. 기피하는데 이게 10%가 되니까 올해 작년에 그래도 1등급 안에는 안 들어가겠어. 그리고서 애들이 많이 갔어요. 거기를. 좀 하는 애들이. 원래인데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10%나 무르르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40명 안에는 들어갈 거 같으시잖아요. 그쵸? 10%인데. 그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좀 애들 보셔야 돼요. 일단, 한영고는 뭐 원탑입니다, 진짜. 여기. 강동구 최고의 입시 명문이에요. 그리고 영재학급이 운영됩니다. 거기에 그 영재반이 수학과학 인문사회 20명씩 60명이고요. 또 영재반에 못 들어간 애들을 대우에서 또 인재반이라는 걸 꾸려서 영재반, 인재반. 그래서 요게요. 창의시바반 60명이 요 영재반이고 아마도 이 인재반은 요 핵심반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100명. 여기 안에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인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중경외시 이화대까지 그 거의 한 130명 정도 가니까 꽤 많이 가는데 물론 중부 합격이 있고 해서 한 100명이라고 볼 때 꽤 괜찮게 가는 거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과 계열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문과는 좀 각계약진해서 혼자 자기 개인 플레이로 풀어나가야 되는 학교이긴 해요. 거의 모든 학교가 문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의학계열 꿈꾸는 여학생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공통교육 과정은 이런데 잘 보시면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택4인데 택4잖아요. 근데 공학계열을 간다. 자, 전자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기하 꼭 들어야 되고요. 기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물리화학 꼭 들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그 융합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경제 같은 거 하나 선택을 하면서 여기서 여기 인공지능이 있네요. 인공지능 기초는 여기서 잘리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학기 때 보시면 여기서 인공지능 수학이 있다면 인공지능 수학을 듣고 그리고 이공계다. 물리화학은 아까 들었으니까요. 생명과학을 들을지 말지를 생각하고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를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 학교가 물화생지를 1, 2학기에 다 넣는 이유가 요 앞에서 혹시 못 들으면 여기서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회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광문고입니다. 광문고가 딱 절반 정도예요. 입결이. 한영고하고 숫자가 비슷한데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 떨어지는 학교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써놓지 않습니까? 학생부가 점점 좋아지고 이 학교가 홈페이지 들어가나 이 교육 특색
사업들을 보면 좀 내용이 괜찮거든요. 한영고 대체제니까 여기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학교이긴 같아요. 그리고 미래 이제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요게 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돼요. 이 학교에 가면.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상위 20% 그러니까 400명이니까 80명 애들 선발해서 얘네들을 좀 그 키워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영이나 광문 가려고 해서 중학교 내신 잘 받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거 선발할 때 반배치고사 그리고 중학교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얘네도 마찬가지인데 뭐 똑같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네도 지금 일반고는 2학년 때 융합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다들. 그래서 문과 애들이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과 애들이요.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여기서 물리화학이 있으니까 문과 애들은 요걸 하나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지구과학을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과학을 한다면. 융합 과목이 없을 때는 지구과학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어는 아까 우리 선생님, 우리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 국어 문해력이 중요한지, 독서가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대 의대에 MMI 기출문제라고 해서 MMI가 미니 멀티플 인터뷰라고 해서요. 미니 다중면접이에요. 근데 요즘에 인성들을 매우 강조하잖아요. 서울대만이 아니라 모든 의대가 MMI를 봐요. 근데 이게 수학과학 문제가 아니라 인문사회 관련 문제가 나와요. 읽기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 문제를 요 지문을 9개를 주는데요. 9개를 주는데 9개 주고 하나씩 줘요. 하나씩 주고 얘 읽고 방에 들어가면 교수가 면접관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답하고 나와서 또 가면은 또 지문이 있어요. 읽고 또 들어가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지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꼭 생각이 될 게 읽으면서 나는 내가 면접관이면 어떤 질문을 할까? 제가 이게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그럼 너네들 어떤 질문을 할까? 애들이 딱 묻는 게 뭐냐? 방청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첫 번째 애들이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면접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서울대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 고사성어를 말해보라. 이걸 했을 것 같아요. 이게 3인성어인데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거 물어보고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를 묻겠죠. 그 다음에 또 묻는다면 너가 방청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 문해력 플러스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애들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돼. 이과 애들이면 과학 콘서트, 수학 콘서트는 꼭 읽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 특강 읽히시는 게 좋겠고. 문과 애들이면 거꾸로 읽는 세계사하고 글쓰기 특강을 꼭 읽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성 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를 우리 문과 애들이 읽으면 괜찮은 책입니다. 다 읽으면 제일 좋죠. 중3 때 책 읽을 마지막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지금 해야 될 일, 진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자, 이과건 문과를 보내려고 하더라도 가려고 하더라도 여름방학에 통합과학을 한번 해두면 좋겠어요. 인터넷 그 강의 들으면서 EBS의 김청애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으라고 하세요. 풀청자의 바다 해자의 김청애 선생님인데 그 통합과학 수업을 듣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실력 진단평가 받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영어는 영어원에서 해주겠지만 중3 말에 고3 수능 모의고사를 봐서 2등급이 나올 성적이 되면 80점이 나오면은
일단 영어는 수능 쪽으로는 합격점입니다. 내신만 잘하면 된다고. 요때 중3 때 영어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2등급 정도까지만. 네. 일단 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람직한 학습 습관, 자세, 태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정말로 서연고를 간 애들을 많이 아는데 저랑 같이 해서 간 애들이 한 5천 명 넘는데 간 애들 보면 정말 이 학습 습관 자체가 정말 실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노력이 습관화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원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뭐 꼭 지금 아니더라도요, 우리 그 학생들은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좀 더 낫기도 하죠. 지금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도 잡고, 제가 뭐 학생부라든가 그 배재고라든가 다른 자사고 지원할 거면은 그 나름대로 자소서 방향도 잡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신청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찌는 듯한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